얻는 방법. 우리가 그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이런 것들이었다. 우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버스 운전사나 신문 배달 소년 등 그날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본다. 그리고 그 명단에 적힌 사람들 각각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세계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들 각각은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더불어 각기 나름대로 하나의 작은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젊은이가 아침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파트의 승강기 안내원으로 일하는 소년이었다. 이제까지 그는 이 소년에게 형식적인 아침 인사 외에는 한마디의 말도 건네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을 좀 내서 그 소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는 그 소년에게 그의 가족과 취미에 관해 물어보았다. 그는 그 소년이 아주 흥미있는 시각과 누구에게나 매혹적일 수 있는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그는 그 소년이 단순히 승강기를 그의 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조종해주는 로봇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년에게서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했다. 그는 실제로 그 소년을 좋아하게 되었고 역으로 이 젊은이에 대해 꽤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소년 또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근해 나아갔다. 어느 날 이 젊은이가 내게 말했다. 저는 이 세상이 재미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잊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현명하게 말해주고 있듯이 자기 자신을 잊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았던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찾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많은 친구들을 찾았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배워 익히는 것도 그의 성격을 개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호적인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우호적인 태도가 그에게 흘러가면 그 사람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서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만나게 됨에 따라 높은 수준에서의 이해의 일치가 이루어진다. 호감을 얻고 싶다면 먼저 호감을 베풀어라. 누군가 어떤 모임에서 재미있는 농담을 한마디 했다고 하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농담에 아주 즐겁게 웃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당신은 이미 그 농담을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짐짓 점잔을 빼면서 아주 재미있는 농담이야. 난 지난달 어떤 잡지에서 읽었지. 라고 말한다. 그 순간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만다. 물론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월등한 지식을 알리는 것이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그 한마디에 농담을 했던 사람의 기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당신은 그 재미있는 농담을 한 사람의 기쁨을 강탈한 것이다. 당신은 잠시 동안 그 사람에게 쏠리던 여러 사람의 주목을 그에게서 억지로 빼앗았다가 당신 자신에게로 향하게 한 것이다. 사실상 당신은 그의 돛을 가득 채울 순풍을 가로막아 그를 납작하게 만들었고 그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다. 그는 잠시 동안 기분이 좋았으나 당신이 그 좋은 기분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그 모임의 어떤 사람도 당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그 농담을 했던 사람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당신이 그 농담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당신은 그 농담을 했던 사람과 그 농담을 듣고 즐거워했던 사람들 모두 그 농담을 즐기게 그냥 놔두었어야 했다. 그 농담을 했던 사람이 적잖이 당황하고 난처했을 것임을 기억하라. 당신이 한마디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콧대를 꺾지 마라. 그들을 존중해 주어라. 그러면 그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내가 이 장을 쓰고 있을 때 나는 나의 옛 스승이며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존 W. 호프만 박사의 방문을 받고 참으로 기뻤다.
나는 그와 마주 앉아있는 동안 지난달 이 위대한 인물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날 밤이었다. 우리는 학생회관에서 연회를 가졌었는데 당시 총장이었던 호프만 박사도 참석하여 연설을 했다. 만찬이 끝난 후 그는 나에게 총장 사택까지 산책하자고 청했다. 그날은 6월의 아름다운 밤이었다. 우리는 총장 사택으로 가는 나지막한 언덕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내게 앞으로 전개될 인생과 성공할 기회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바깥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스릴에 관해서도 말해 주었다. 총장 사택 앞에 도착해 걸음을 멈추었을 때 그는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노먼, 난 언제나 자네를 좋아했네. 그리고 자네를 믿고 있지. 자네에겐 대단한 가능성들이 있어. 난 그런 자네를 늘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 말을 잊지 말게. 물론 나에 대한 과대평가였다. 그러나 남을 과소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때는 6월, 그리고 졸업하기 전날 밤 나는 꽤 흥분되어 있었고 상당히 감상적이었다. 나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그에게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옛날 6월의 어느 달밤에 그가 내게 해준 말과 그때의 광경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나는 내내 그를 사랑했다. 나는 그가 다른 많은 졸업생들에게 그와 비슷한 말을 해주었다는 것과 그들이 성인이 된 그 오랜 후까지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그들의 가능성을 존중했고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 그 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졸업생들에게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생기면 축하한다는 편지를 보내주곤 했다. 그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한 격려가 되었다. 젊은이들에 대한 그의 이런 가르침은 수많은 졸업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는 그들로부터 애정과 존경을 받았다. 당신이 그 누군가에게 자신을 갖도록 격려해주고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며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면 그는 당신에게 결코 시들지 않는 애정을 보낼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어라.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좋아하고 당신이 그들에게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지 이기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친구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늘 당신에게 좋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라.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들의 존경과 애정이 당신을 향해 되돌아올 것이다.